안녕하세요. 편선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CU GS25 신규점 기준으로 본부임차 타입 점포의 종류, 투자금,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규 오픈점이 아닌 기존점, 기준 본부임차 타입 점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투자금은 신규점이나 기존점 모두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점은 말 그대로 새로 오픈하는 곳이고, 기존점은 기존에 있던 매장을 인수하여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본부임차 타입이라 별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고 챙겨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저번 영상을 봐주시고 다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임차 관련 영상들도 함께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CU와 GS25 본부임차 타입은 담배 소매인 지정서의 명의가 점주님 명의입니다. 담배권은 양도 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점주 교체 시 양도자가 폐업을 했다가 양수자가 신청을 하여 다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배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며 보통 평일 기준 7일에서 8일인 담배 폐업 공고기간 동안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신청하지 않을까 심정이 조마조마합니다. 담배권을 폐업하고 폐업 공고 기간 동안 나 포함 인근의 다른 누군가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 담배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정말 만약에 추첨을 했는데 담배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점주님은 담배 없이 계약 기간 동안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는 담배를 못 따게 될 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라는 내용을 점주님이 계약서에 써 넣어 달라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나 분명 어딘가에는 이런 사례들이 존재할 겁니다. 세븐일레븐 본부임차 타입 형태 중 하나인 B타입은 담배권이 본사 소유로 법인명인 주코리아 세븐으로만 되어 있는데 약 3년 전쯤에 안정 타입이라고 점주님이 담배권을 소유할 수 있는 타입이 신설되어 요즘에는 B타입과 안정 타입 두 가지 타입을 병행하여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세븐일레븐 본부임차 타입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CU와 GS25를 한 번에 같이 말씀드리고 세븐일레븐만 따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담배권이 누구 소유냐에 따라 점주님이 얻게 되는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점이 신규점과 다른 점은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점은 뚜껑을 열어봐야 매출이 나오지만 기존점은 매출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올 수도 있으나 반대로 매출이 저조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점주님들은 신규점보다는 기존점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권 변화가 없는 한 기존점들은 대부분 쉽게 나오지 않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럭저럭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보통 경쟁점이 생기거나 상권 변화가 있어 매출이 하락한 점포들이야 그만두고 싶다고 하지만 그 밖의 점포들은 그냥저냥 플러스 마이너스 인건비 조금 이상, 조금 이하 정도는 나와 불평,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후 그만두시더라도 CU와 GS15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비 점주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힘들겠지만 대부분 운영해 주실 점주님을 금방 구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점보다 신규 점을 하시는 게 진입하시기엔 좀 더 수월합니다. 신규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예상을 하여야 하고 조건이 기본 조건이거나 기본 조건의 플러스 1%에서 3% 정도 수준인데 기존점은 매출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을 기준으로 점주님의 수익을 일정하게 나오도록 맞추어 줍니다.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 CU 기준으로 평균 일매출인 180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정상금 약 7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나오게 세팅을 해놨고 GS25는 약 68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나오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방은 이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맞춘다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점포를 운영하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상금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정상금으로 인건비, 세금 정도만 지출하면 되는데 그러면 CU 같은 경우에
700에서 750만 원 정도가 나오도록 세팅을 했다고 했죠.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과거 1년 동안의 평균 매출, 평균 마진율과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인건비,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비용이 다 빠진 700만 원에서 75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CU는 타 브랜드와는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영업에서 점주님 손익을 750만 원으로 맞춰 주었다면 실제로는 800만 원대가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전기료 때문입니다. GS15와 세븐일레븐은 전기료를 본사에서 대납을 해주고 정산서에서 전기료를 공제를 시키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공제된 금액이 정산금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CU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는 정산금에서 공제가 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점주님이 알아서 내셔야 합니다. 전기료를 자동이체 걸어놨거나 신용카드 혜택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시스템상 전기료 비용을 꼭 등록해 주어 정산서에 반영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계약 시 영업팀에서 결제 올릴 때 보이기에만 정산금이 적게 나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전기료 제외 얼마를 받고 있다고 써서 결제를 올리긴 하지만 꼼꼼하게 보지 않고 조건을 깎아오라는 윗분들도 간혹 계셔서 꼭 시스템상 전기료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게 하나의 작은 꿀팁입니다. 기존점 본부임차 타입 전환 시, 즉 점주님 교체 시 상품 재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 점주님에서 B 점주님으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매장에는 분명히 유통기한 임박한 재고들도 있을 것이고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된 재고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안 나갈 것 같은 부진 재고들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통기한 지나거나 훼손이 되어 판매가 아예 불가능한 상품들은 당연히 제어를 시켜서 A 점주님이 물어내는 게 맞지만 유통기한이 아직 한두 달 정도가 남고 안 나갈 것 같은 부진 재고들은 A 점주님에게 처리하라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B 점주님이 재고를 받게 되면 분명히 폐기가 나거나 악성 재고로 남게 될 게 뻔한데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영업 담당자의 중재로 A와 B 점주님의 협의 문제이긴 한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중간에서 영업 담당이 중재를 못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CU나 GS25에서는 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두 달 정도 재고는 전 점주님이 처리해주고 가는 걸 관습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U나 GS25는 이런 애매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고 처리 및 매출 활성화 명목으로 원가 기준 20에서 30만 원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재고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세븐일레븐은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터지곤 합니다. GS15의 장점은 본부임차 타입 점주 교체 시 신규 점주인 경우에 한해 타 브랜드들과 다르게 신규점 담당이 담당하게 되어 각종 시설 장비 지원 등 관리 면에서 신규점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폐기 지원도 신규점 수준에서 받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점은 계약기간 기준을 예외 없이 무조건 지킵니다. GS15는 4년, CU는 5년으로 신규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점들은 약간의 예외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회사 손익이 안 나서 폐점을 고려해야 한다든지 건물주 명도로 소송 중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계약 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준을 지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 걸쳐서 GS15 CU 본부임차 타입의 신규점, 기존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점주임차, 본부임차 어떤 타입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편의점 초보자들께서는 처음 점포를 시작하실 때에는 본부임차를 하시는 게 그나마 운영하시기에는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임차 타입을 운영하시면서 1, 2년 정도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운영 관련 이것저것 연습과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우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주임차 타입으로 꼭 갈아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점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바로 점주임차 타입으로 오픈하시는 걸 추천은 드리나 요새 점주임차 타입은 거의 없고 본부임차 타입밖에 없다는 건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본부임차 타입으로는 큰돈 벌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인건비 정도 아니면 인건비 조금 못 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본부임차 타입 중에 정말 좋은 곳들이라고 하는 매장들은 알바들을 풀로 돌리고 인건비 다 주고도 100, 200만 원을 남겨서 가지고 가는데 계약 종료 후에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건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수익이 좋아도 조건 깎일까봐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본부임차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이 9,160원이고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저번 주 목요일 새벽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9,620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0.4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약 700만 원 돈이 인건비로만 나가게 됩니다. 주유수당, 세금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단순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한 금액이니 이것보다 더 지출이 생길 겁니다. 회사에서는 본부임차 점포를 늘리려고 하지만 본부임차 점포를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수익이 악화되고 내년에는 진짜 정말 편의점을 그만둬야 하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점주님들은 인건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년 약 30만 원 정도씩 내 월급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본부임차 타입의 점포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점주임차 타입 점포들은 점점 더 가치가 높아져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는 똘똘한 점주임차 타입 점포를 운영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븐일레븐 본부임차 타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